자 이제 함께 가자. 커다란 파도가 되어 새로운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낯설지 않은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미래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위로받고 기억되는 세상, 서로 힘을 얻는 함께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 길을 따라 함께 가자. 우리 커다란 파도가 되어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로.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낯설지 않은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미래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위로받고 기억되는 세상, 서로 힘을 얻는 함께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 길을 따라 함께 가자. 우리 커다란 파도가 되어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로. 나는 희망찬 미래, 오늘의 미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숨가쁘게 지금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 함께 여기저기 각지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많은 이야기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전국 철거민연합회 협의. 전국 철거민협의회요. 예. 예. 전국 철거민협의회의 이호승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명자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부동산 적폐청산 낙선 후보를 10인을 선정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좀 예, 많은 예. 분들과 논의를 나누고 나서 정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 단체들과 함께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유독 그 부동산 문제가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전국 철거민협회 중앙회,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 네. 거기 이제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 네. 이 3개 단체가 이제 모여서 네. 이제 6개 항목의 주제를 가지고 예. 해당되는 후보를 우리가 선정을 했죠. 6개 항목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6개 항목은 이제 첫째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후보, 둘째가 이제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후보, 네. 셋째가 부동산 부패에 연루된 후보, 네. 넷째가 대형 부동산 적폐 사건과 관련되는 후보, 오. 다섯째가 대형 부동산 적폐 사건의 변호사로서 네. 공천 대납 의혹이 있는 후보, 아, 예. 여섯째가 부동산 과다보유 후보, 네.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유형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6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과다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서민들의 박탈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1가구 1주택이 어느 주요 정당들의 주요 공약이거든요. 정책적 방향인데 예. 그래도 그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네. 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했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있어서 자유롭지 네. 못하다. 이런 오. 생각으로 예. 6번째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네네.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떤 분이 뽑히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6개 항목을 네. 가지고 네. 저희가 이 3개 단체의 회원들 네. 170명에게 회람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10명만 한 게 아니고 네. 숫자를 보니까 한 네.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네. 170명에게 회람을 해서 네. 그중에 이제 1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발표는 오늘 했지만 네. 선정은 이제 3월 22일부터 네.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네. 어제가 되겠죠. 약 11일간 예.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이런 논의와 이런 토의를 거쳐서 네. 10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 시민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하시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장 큰 그 이슈가 됐던 네. 부동산 적폐 사건 네. 아주 충격적이었죠. 예. 첫 번째 낙선 후보로 네. 이재명 인천 계양구 을 후보 네. 후보가 이제 선정됐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네, 한 명 한 명씩 좀 예, 자세히 예,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인천 계양을 지금 예, 예. 의원, 국회의원이자 네, 네, 민주당의 당 대표시죠.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을까요? 그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이 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인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죠. 아, 본인의 업적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업적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네. 현재 그 대장동, 네. 백현동, 네. 위례 그 개발지구 예. 이런 그 대형 부동산 사건으로 지금 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그 배임 네. 이건 아주 중대한 그 사건으로 성남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 네. 이래서 이 분노가 너무 자자하고 네. 과연 이런 분이 억강부약을 반하면서 이게 되겠는가? 네. 특히 그 대장동 같은 데는 이제 임대 아파트 자체를 없애면서 네. 이렇게 분양하는 거를 좀 넓혔던 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없앴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임대 아파트를 예. 축소하고 네. 분양으로 이제 전환하는 아. 이런 것이 이제 대장동에 있었죠. 그러니까 임대 예. 아파트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몫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다고 보는 변경했다고.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인물 두 번째로 누구일까요? 선정된 분은 이제 양문석 후보, 네. 아. 경기 안산시 갑인데 예, 요즘 떠들썩한 분이죠. 사실은 이거 조금 좀 심각하죠. 네. 심각한 게 이제 네. 뭐 사기 대출이냐 아니냐 네. 이거 갖고 지금 말이 많은데 예.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주택을 하나 장만하려면 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제 지금 뭐 20여 년 동안 네. 한 푼도 안 모아야 겨우 뭐 20여 평짜리 주택을 산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편법으로 네.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편법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많은 그 우리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같이 그렇게 토지와 주택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더욱 경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공상대출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어떤 부분은 이제 의미에서, 국민 눈높이로 봐야죠. 네. 이게 뭐 저희가 그 부동산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기회 있으면 이제 뭐 투자라고 하면서 네. 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도덕적 관점으로 특히 네. 그 국민 눈높이에서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저희는 뭐 있을까요?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예. 뭐 사법기관에서 이걸 판단하겠죠. 예. 하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 분노할 겁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예.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드는 일에 있다면 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권한도 없는데 이런 행사를 했는데 네. 권력을 일정 정도 어떤 남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의 어떤 일정 정도의 예. 지위를 가지고. 예.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막강한 특권을 주는 건데 네.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은 그렇죠. 예.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도덕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선정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해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했나? 이거는 공당으로서 네.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양문석 후보까지 봤고요. 다음 예, 인물은 예. 또 어떤 인물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제가 그 네. 격양되니까 목이 좀 막히네요. 그 세 번째로는 공영훈 후보. 예. 공영훈 후보가 이제 오. 그 다가구 주택을 이제 예, 그 화성을에 아들에게 출마한. 예,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훈 후보가 네. 편법으로 이제 아들에게 중요를 했다. 네. 이런 그 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보를 알고 네. 정보를 알고 이제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증여를 했다. 이것도 역시 그 내부 정보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대 자동차의 네. 주요 직책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같은 그 계열사인 네. 그런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어떤 내부 정보 활용이 투기 의혹이죠. 오. 우리가 그 매번 부동산 투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네.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내부 정보라는 건 일반 국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런 특권을 가진 분들 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네.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네. 수입이 이제 원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 계층들이나 네. 일반 서민들 네. 특히 무허가 주택 무허가 세입자들은 네. 정말 분노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부 정보라는 거는 이제 기사로도 제가 접했는데 그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그렇죠. 거기 그 그-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공영훈 후보까지 봤고요.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예. 지금까지 쭉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예. 번째가 이제 그 예, 그리고 국민의힘인데 그래요. 지금까지 사진이 이제 또 파란색으로 돼 있고 지금도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는 역시 국민의힘이라 그런지 빨간색 배경으로 사진이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네. 네 번째는 이제 그 관악구갑의 네. 장진영 후보인데 네. 양평에 이제 80억대 땅을 사면서 네. 매입자금 상당액을 네. 그 부친이 네.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분 관악갑이 아니라 동작갑입니다. 예. 동작갑이고요. 동작갑 장진영 후보. 미안합니다. 예. 그 동작갑. 어제 전병헌 후보가 예. 여기 와주셨거든요. 동작갑에 출마하신 이제 그렇군요. 새로운 미래 후보십니다. 예. 동작갑이고요. 동작갑입니다. 예. 예. 네,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빠 찬스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을 말할 때 보통 공정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빠 찬스라는 거는 이제 공정의 기준에 이탈된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장진영 후보도 그 아빠 찬스를 이용 이런 케이스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또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대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장진영 후보까지 봤고요. 다음 5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5번째도 이제 국민의힘인데 네. 이수정 후보 경기 수원시청. 이분 그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하면서 언론에 자주 나와서 예. 이분이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동산 문제는 좀 이렇게 좀 건전할 줄 알았는데 예. 보니까 뭐 배우자와 함께 네. 아파트가 4채가 있고 아파트가 4채요. 예, 예. 부럽네요. 예. 상가가 3채를 아, 소유했다. 예. 이거는 사실 저희는 보통 게 언론에 나오는 분들 보면 네. 일정 정도 환상을 갖잖아요, 그죠? 예. 저분은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다. 네. 저분의 말은 좀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부동산 접해 이번에 그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네. 이렇게 그 아파트 4채와 상가 3채를 소유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6개 항목의 네. 부동산 과다 보유 후보로 오. 아마 이렇게 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6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6번째 또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부터 예. 왔는데 예. 김동화 후보 네. 서울 서대문 갑이군요. 이분 그 영입 인재 아닙니까? 민주당의 청년 영입 인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영입 인재인데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결국은 투기꾼 공천을 해서 네. 지난번에 이영선 후보 네.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이 그냥 이영선 후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네. 이번에 보니까 저희 토지화주택 시민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부동산 적폐 청산 대상자를 공천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김동화 후보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선에서도 탈락했는데 네. 예선에서도 그렇죠. 언론 보도에 보면 예. 4위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기사회생이 됐어요? 저 지역구가 전략 경선이라고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 전략 공천이라는 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예. 정진상 씨를 변호를 했어요. 저희는 이 예. 대목이 조금 두려운 거죠. 두렵다기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네. 참 젊고 참신하고 유능하고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나 특별한 이유를 갖고 네. 특별한 활동을 한 사람들, 네. 그것도 사심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사실은 방탄 국회 때문에 네. 사실 국정의 난맥상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22대 국회가 두려운 거죠. 네. 저희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은 사실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인물 또 어떤 인물인지 한번 7번째 후보는 네. 경기 부천시 의뢰 김기표 후보. 김기표. 이분은 사실은 이분도 충격적이에요. 네. 사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투기 의혹 때문에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물러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것이 완벽히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네. 안 된 상태에서 예. 이분이 또 공천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유 재산과 네. 은행 대출 이자가 은행 대출 부채가 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는 안 봤지만은 네. 임야가 91억 원대 부동산을 신고했는데 네. 은행 대출 등 부채가 한 5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4억. 예. 그럼 이거는 좀 곤란하다. 네. 이건 이래서 저희가 아마 대상자로 올렸고 네. 선정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기표 후보까지 봤고요. 이제 8번째 어떤 분이 또 여덟 번째는 이제 박균택 후보 네. 광주 광산구 갑인데 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볼 때에 네. 대장동이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적폐라 하면 부동산 비리 투기 네. 또 부패 네. 이걸 이제 통틀어서 부동산 적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주요 사범을 네. 이분은 변호를 했다. 오. 근데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네. 얼마나 많이 잘 방어를 해줄 겁니까? 이런 게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변호만 하시면 돼요. 네. 변호 아주 잘하시던데 네. 변호만 하면 되지 네. 무슨 국회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게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후보 어떤? 다음 후보도 이제 저희가 아마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유능한 분 네. 더군다나 민주당의 법률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네. 이분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한 네.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별 소득도 없는 두 아들에게 네. 이제 수십억 원대의 주택을 그냥 결국은 증여한 거 아닙니까? 증여요. 예, 증여했고 네. 또 증여세도 사실 소득이 없는데 네. 후보가 내줬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네.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한 3,600이라고 그러는데 네. 현 시세는 아마 30억 원 정도를 호가한다. 30억. 예, 현재.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야. 예. 아파트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이제 증여받은 예. 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이런 네. 훌륭한 변호사들이 네. 어떻게 이런 부동산 투기, 부동산 네. 적폐에 관련돼 있고 또 이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네.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네. 저희가 부동산 적폐청산 네. 줄여서 얘기하면 네. 그냥 부동산 낙선 후보 팬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양부남 후보까지 아홉 9명 번째. 됐죠?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이건태 후보 네. 더불어민주당이네요. 아, 예. 예, 경기 부천시 병이고 네. 이분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아, 예. 근데 지금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네. 공직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게 죄가 굉장히 중대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분을 변호를 했던 분이 네. 그 당에서 네. 공천을 받는다. 오. 이것은 저희로서는 부동산 적폐를 원하고 예. 정말 우리나라의 공정을 말하는 예.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후보다. 예. 그래서 낙선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유독 좀 눈에 띄는 게요. 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예. 또 그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굉장히 후보로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따져 보니까 굉장히 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총 10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0분 중에 8명이 민주당 후보고 2명이 국민의힘 후보예요. 너무 좀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국민의힘 지지자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2007년도에 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고 네.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러한 시대 정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런 선정을 할 때는 정파적 색깔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정할 때도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네. 제가 대장동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사적인 감정이 작용될 수 있지만 저는 사적인 감정을 이 대목에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적폐청산 대상자가 아니래도 네. 저는 낙선 운동을 충분히 할 용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뜻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예. 함께해서 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있지만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예. 미리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10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4월 10일까지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4월 예. 10일에 총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네네. 이제 낙선 운동을 하시겠다. 방금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또 앞으로도 어떤 활동들을 이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낙선 후보들 대상으로 예. 기자회견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네. 다니면서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요인도 되거든요. 청년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그 주택을 장만하지 못해서 네. 살만한 곳이 없어서 전월세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 그 서민들에게 박탈감은 큰 이 중대한 사건인데 왜 공천을 이렇게 함부로 했는지 네.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네네. 전세가하고 집값이 올라갈수록 예. 혼인신고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유의미한 제가 지표도 본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민은 권력 행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네. 정말 누가 진실로 네. 민심에 응답할 건지 네. 저희가 평가할 겁니다. 네. 정말 이런 그 부동산 적폐 대상자들을 네. 우리 국민들이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훌륭한 분들, 네. 또 서민을 위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네. 정말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네. 정말 올바른 그 균형적인 사회, 네. 이런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부동산 적폐 청산 네. 내 참여했던 단체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뜻에 공감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 기자회견이나 활동하시는 모습들, 네. 예,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뭐 지금 그 우리 사회 그 불평등의 원인이 네. 사실 토지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다수의 희생을 딛고 극소수가 보는 그 사회적 범죄입니다. 네. 이런 범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도 안 되고 네. 또 돈만 있으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러한 그 사회적 정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권력이 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뜻 있는 국민들이 네. 정말 그 의미 있게 이번에 그 4.10 총선에서 네. 정말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표로 심판을 해서 네. 정말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바로 사회적 범죄인 네.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네.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오. 이런 확고한 명제를 네. 이번 총선에 보여주신다면 네.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른 투기자들 또 궁금하시다고 예,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시간 네네. 관계상 일단은 대표적으로 예, 예. 선정된 10인만 일단은 리스트를 살펴봤고요. 예, 예.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네네네. 발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해당 네. 지역을 다니면서나 네. 저희가 이제 그 경련으로 네. 전국 철거민협의회에서는 그 네. 부동산 투기꾼 웨스트 10을 선정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왔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네. 저희가 이제 이 문제점을 네. 우리 사회에 알려나갈 계획. 오, 예. 전국 철거민협의회 예, 예. 낙선 운동 앞으로 관심 있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목사님과 잠시만요. 예, 그 마이크 예. 이호승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냥 같이 말씀 나누실까요? 자, 우리 김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계속 바뀌셔가지고 헷갈렸는데요, 제가. 지금은 예. 온라인 홍보 본부장. 온라인 홍보 본부장, 본부장님. 법률 지원단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네. 네, 오늘 등산 갔다 오셨나요? 복장이. 오늘 일하느라 편한 걸 입었어요. 예. 네, 지금 녹초 상태입니다. 예, 이게 사실 좀 양해가 이게 양해가 아니라 사실 제가 좀 급하게 섭외를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 해야죠. 다음 상황이. 예. 그 DM 불가라면서 불통을 선언을 했지만 본격 소통 방송에는 출연해 주시는 그러게요. 김변님과 함께 하는데요. DM보단 나아요. 예. DM에 중복된 게 너무 예. 많이 들어와서 예.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이번 채널 하나로 하는 거니까. 여전히 괜찮습니다. DM은 불가죠? 예. 예, DM은 불가라고 합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하루가 그냥 가버립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본격 소통 방송이니까요. 뭐 이렇게 예. 나와주시면 소통할 의지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전국에 많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사진 보면서
말씀 네. 나눠보실까요? 자, 저기 사진 보시면은 우리 남평호 후보님 그리고 박원석 책임위원님 그리고 오영환 위원장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도부가 강서갑 지역구에 총출동을 해서 집중 유세를 했던 어제의 모습입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주찬미 비례후보 그리고 홍서윤 후보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아주 지도부가 총출동한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딱 보시면은. 요즘 지도부가 네. 거의 삶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 이제 지원하시면서 네. 진짜 잠깐의 tum도 없이, 그러니까 회의를 방금 여기서 하고 있었잖아요. 네. 조금 뒤에 뉴스에 나와 있어요. 다른데 오, 어디 돌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야 진짜 너무 좀 존경스럽고 네. 우리 당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네.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으로 올래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6km를 걷는. 지금 보면은 또 광주 쪽에 이제 전국에서 지지자분들이 함께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함께 이제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뭐 해운대에서 이낙연 지지하러 왔어요. 뭐 부산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이런 피켓들, 문구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남에 좀 차가운 그런 마음들을 녹이는 문구가 된다 그래서 이런 피켓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저 보시면 이제 자발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네.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 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네.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오영환 위원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보도 사진이 함께 실리면서 사진은 소통관 사진이네요. 예, 다녀가셨겠죠, 다른 이제는? 때예요. 예, 저건 다른 때인데 어쨌든 우리 이제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13개 기후 에너지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후 관련이나 협력 아니면 미래 이런 키워드에 우리 당만큼 사실 진심인 곳이 없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마을 아파트 등 시민 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그리고 기후 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 재난 안전 체계 구축 및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 일몰제 지원 강화와 같은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2030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헌 재정위원장이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우리 당의 어떤 그 청사진 그런 방향과는 딱 맞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당이라서가 아니라 네. 지금 가장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당이 네. 새로운 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예. 예. 민생과 일반 국민의 그 네. 삶 중에 약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네. 우리 당만 그걸 훑어서 공약으로 하고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당장 총선 끝나면 없어질 당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길게 보고 정말 네. 미래를 구상하고 있고 네. 조금 느리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차곡차곡 저희는 당의 뼈대를 세워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이런 네.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고 하면서 네. 그 누구보다 정말 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저는 너무 좀 고무적인 게 우리 당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젊은 분들이에요. 네. 20, 30대 여성, 뭐 네. 20대 여성, 그다음에 네. 30대. 네. 저희 당 이름이 이제 새로운 미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 이게 이제 적금을 드는 지금 오, 기분이에요. 예. 미래에 대해서 네. 투자를 하는. 그래서 우리 당의 미래는 밝다. 정책만 네. 해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너무 희망적이고 매일 좀 힘들지만 네. 할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뵐 때마다 너무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피로가 쌓이시는 네. 모습을 제가 뭐 다 직접 그러죠. 옆에서 보잖아요. 저는 제일 예. 편하고 다 그러시니까 뭐 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맺는 아니,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반가운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광주에서 열심히 유세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야, 이런 따뜻한 미소가 광주의 그 차가운 마음들을 녹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 다녀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 상심을 많이 하시잖아요. 광주의 분위기가 좀 녹록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저런 환한 미소로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살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래서 정말 이제 광주에 꽁꽁 언 그런 표심을 녹인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화교 화인 연합 총회 5만인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대표 지지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자, 화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화인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신 분들, 완전히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이제 시민권, 그 투표권도 갖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거죠. 이분들이 중국에 생활을 하면서 방중을 하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그런 외교 활동을 보면서 큰 희망이고 안식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입장으로서 좀 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지지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5만 분, 뭐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이사님, 5만 분이면 정말 많은 분인데 우리나라의 화교분들이, 화인분들이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광주 시민 사회단체 총연합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이 단체 연합분들은 오랜 기간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라는 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광주의 희망은 이낙연 후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시민 사회단체 총연합, 바로 오늘 4월 2일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 4월 5일, 6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4월 10일에 본 투표가 이루어지지만은 사전 투표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으쌰으쌰 하면서 유세 운동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할 거거든요. 김 변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우리 꼭 사전 투표 하도록. 우리 이제 비례순번 1번 후보인 양소영 후보가 새로운 미래라는 피켓을 들고 밝은 미소로, 정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뜻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전 투표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김 변님, 우리 김성훈 본부장님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비례순번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와 그리고 이제 코인 사기범, 사기꾼들을 변호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분이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제가 얼른 섭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종근 변호사가 현직 때 검사였던 시절에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피의자였던 한 명을 변호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피해자가 무려 5만여 명이고요.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입니다. 주범인 V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기소돼서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고요. 이종근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람은 V글로벌 관계사 대표 광모 씨라고 합니다. 이 곽 씨가 대표였던 A사는 V글로벌의 범죄 수익에서 나온 109억 원으로 운영이 됐고, 이제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주범 이모 씨와 함께 이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종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광의의 의미에서 정관 예우가 아니라 보고받고 지시했던 사건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 제가 기사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시원하게 이거 네. 막 광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예. 있는 게 기사가 지금 하나가 난 것 같고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고 이런 걸 보면 약간 네. 또 걸러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약간 예. 생각해 보면 일단 검사가 자기가 맡던 사건을 나와서 변호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네. 그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예. 변호사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예. 10년 이하의 이제 징역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변호사 예. 자격은 취소가 되고요. 그건 이제 예. 징계도로 예. 받고 예. 심지어 본인이 근무하던 그 이제 관할 뭐 검찰청 법원 네. 그 관할 안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건도 맡질 못해요. 그 이제 징계권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변호사 등록해서 어떤 변론을 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상해서 네. 보니까 직접 그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휘 체계에 있는 뭐 네. 대검에서 이제 중요 사건은 지휘를 보고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네. 근데 보고를 받았다는 게 직접 뭐 그 담당 수사를 했다 담당자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긴 한데 처음에 그 사건은 이제 A라는 회사와 그 대표자인데 요거는 B라는 회사와 네. 이제 대표자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냐 이 부분은 사실 네. 틈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사건이냐 예. 그 부분을 아마 파고들어서 변명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네. 직접 자기가 맡은 사건을 한 것 같지는 네. 않은데 예. 그러면 이게 또 정당하냐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정관예우가 사회 문제인 이유는 네. 정관 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고액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사회 문제예요. 네. 그게 있는 이상은 이 법률 시장이 교란되고 네. 그쪽에 이제 돈이 쏠리고 또 아무래도 비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네. 특혜는 받을 수 있는 지이고 거기에 이제 돈이 거래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을 할 때 그 네.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대검에 있었던 그 지위라는 게 네. 전혀 무관했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편승 이런 그 사회 병리적 현상에 편승해서 네. 수임을 하고 이익을 네. 얻었다면 그 자체가 떳떳하지는 않다. 예. 예. 그리고 뭐 불법을 떠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 네. 검사로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수사를 하던 사람이 나와서 네. 네. 거기서 형성한 노하우 네. 또는 간접적으로 수사 네. 기록에 대한 정보를 네. 가지고 네. 가해자를 변론을 한다. 이거는 비난받을 만하죠. 음. 근데 뭐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 돈 네. 버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네.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오, 결국 예. 이게 뭐 어때서 이거는 네. 같은 사건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한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면 네. 그 정치를 하면 그 사람이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습니까? 네. 그 뭐 배우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왜 몰렸겠어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가 또 입법권까지 가져요? 네. 그럼 또 안 몰리겠어요 이게? 네, 이게 사회 병리적 이제 네. 현상이고 이게 타파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계속 문제가 네. 이건 심각하게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종근 변호사가 인지를 했건 못했건, 예.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관련 사건이다라고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인지를 않죠. 했다. 예,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예. 이제 그 사건이 네. 기소됐을 때는 본인은 이제 대검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네. 뭐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예. 본인이 그걸 전문가라고 이제 예. 홍보를 했고 그리고 네. 수임 단계에서 네. 뭐 제가 상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당연히 수임 단계에서 그런 경력과 이력이 네.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임 상담 과정에서 예. 그거 쏙 빼고 네. 서로 아무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한 상태에서 수임 계약을 하겠습니까? 서로 어떤 형태로든 양해가 됐건 설명이 됐건 예. 수임 계약에 영향을 미쳤겠죠 네. 당연히. 예. 그런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은 이 이종근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이 곽 씨가 사전에 알고 또 접근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예. 그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굴 찾겠어요? 대부분 변호사 찾을 때 그러니까 정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 사건이 되면 어디서 이렇게 듣고 네. 어디서 듣고 그걸 찾아요. 누구 네. 뭐 어디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게 좀 코미디 같은데 예. 처음으로 그걸 무조건 그것부터 살피게 되는 게 사람의 네.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다급하거든. 네. 그럼 뭐 이게 우연히 하필 네. 그 라인에 있던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예. 그 사이에서 누군가 소개를 했거나 네. 또는 뭐 사무장이든 누구든 영업을 했거나 하는 과정에서 네. 철저히 그 얘기를 숨기고 이걸 했겠습니까? 오. 그렇게 접근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1년 사이에 41억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이종근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브로커를 부부 합산 썼을 41억. 예, 합산. 예, 브로커를 썼을 가능성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이건 뭐 이 사건하고 직접 관계 있다기보다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랜 생활 판사로 네. 뭐 수십 년 판사로 검사로 일하던 분이 네. 이제 퇴임하고 변호사로 나올 때 네. 생각해 보세요. 딱 나와서 자기 네. 사무실 차리고 자기가 명함 돌리면서 영업하는 거 보셨어요? 사실 좀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예. 그것도 그렇고 예.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내가 이러고 다닌 것 자체는 그 네. 신뢰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죠. 좀 신비스러워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정관만 그 상대하는 사무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예. 나온다 그러면 네. 다가가서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만 옮겨 다니는 사무장들도 예. 있어요.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정관 전문 그래서 네. 이분들은 어디 옮겨가면 문자도 와요. 네. 어디 갔다 지금 또 어디 갔다. 그래서 혹시나 정관 찾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해달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정관들은 오히려 정관들은 사무장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예. 저희처럼 예. 그냥 아예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네. 싸운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네. 다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이제 뭐 네. 좀 무게를 잡지만 네. 정관분들은 이미 이제 무게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 예, 오히려 정관이 필요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스러운 분들이.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완전 배제하기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있으니까 네. 완전 배제한다고 저는 자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저도 사무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무장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요? 사무장이 크게 네. 이제 두 종류인데 원래는 사무장은 이제 변호사의 그 이제 뭐 업무 중에 네. 좀 기계적인 걸 해주는 네. 또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타이핑을 하던 네. 여직원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내려오는 관행이 있어서 사무장 네. 한 명, 여직원 한 명이 이제 기본 세트로 네. 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네. 그 이제 여직원은 완전 이제 기계적인 거를 이제 하고 네. 변호사와 여직원 사이에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뭐 좀 비서 역할 같은 거 하는 게 이제 사무장인데 또 기계적인 서면을 쓰는 데도 있고요. 뭐 저는 서면을 맡기진 않지만 네. 그런 사무장이 있고 네. 내근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월급 예.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의 영업 사무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무슨 안에서 이제 이랬던 서류 작업이나 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건 받아오는. 근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런 형태로만 네. 하는 사무장은 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 여지가 있나요? 이 변호사 업계는 이제 법률 시장은 좀 예. 품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률 서비스가 품위가 떨어지면 네. 서비스 자체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권리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무장들이 중간에서 시장에서 막 하고 다닐 때는 법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사무장의 수익은 사건 유치 결과에 따라 오기 때문에 예. 그냥 사건을 유치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건을 고액으로 막 후려치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진짜 문제죠. 이 시장이 교란되는. 예. 예. 그게 배제돼야 되는데 네. 그런 사무장이 고수익을 올리고 정말 그러니까 무리하게 후려칠 수 있는 데는 또 네. 정관 시장이기도 해요. 네. 정관을 등에 업고 네. 막 언제까지 어디에 있던 분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예. 언제까지 당신의 사건하고 관련된 사건을 했던 분이라는 말이 거기서 안 나가겠냐고. 변호사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예. 그 선에서 나가겠죠. 예, 그럼 사무장분들은 그 리스트 자체가 완전히 그냥 자산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 저는 옛날에 뭐 TV에도 올렸지만 그런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갖고 저는 네. 심하게 말할 때 사형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저 대장동 쪽에도 뭐 김만배라는 네. 분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법률 시장의 어떤 중간에 매개 역할은 한 거는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이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이에 틈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좀 저는 사회적으로 이건 좀 네. 해소돼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정근 변호사가 그 맡았던 피의자 곽씨 사건은 어쨌든 자신이 검사였을 때, 형사부장이었을 때 이제 지시를 내린 사건이 본류였고 거기서 뻗어나온 사건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 자체로 인지를 했건 못했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위험한 그런 수임과 활동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거에 도덕적 잣대를 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버스의 이제 승차 거부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변호사가 사건을 가리기 시작하면 네. 진짜 권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억울한 사람 혹시 예. 모를 억울한 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당사자가 나 억울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건 거부를 안 해요. 일단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데 잘못하지 않은 걸 해달라 이런 수임을 안 해요. 예. 또는 잘못한 건 맞는데 처벌을 좀 낮춰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수임료를 얼마 줄 수 있냐 물어보고 네. 얼마 줄 수 있다면 그거를 나를 주지 말고 네. 피해자를 주는 게 합의로. 감형이 된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네. 변론이다. 이렇게 그냥 저는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 네. 그래 내가 당신의 감형을 위해서 변론해 네. 줄 테니까 나한테 네. 수임료를 이만큼 가져와. 이거는 네. 사실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피해자한테 갈 돈을 예. 변호사가 먹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판사한테 뭐 이렇게 서면 같은 거 잘 내서 하겠다는 그거는 네. 돌아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변론의 취지하고도 안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죠. 예. 그 변호사가 사건 맞는 게 뭐가 잘못이냐. 방금 하신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 네.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게 이제 검사의 이제 경험, 네. 경력은 국가가 준 기회입니다. 네. 그렇죠?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네. 그래서 전문성을 쌓았어요. 네. 피해자를 위해서 범죄자를 잡고 네. 그리고
이분이 방송에서도 자기가 개업하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어디 방송에서 한 것 같아요. 유튜브 예, 방송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한 거는 네. 가해자를 변론을 하잖아요. 네. 그 아까처럼 그 윤리적인 잣대는 제가 안 될게요. 안 되는데 네. 그럼 그 수입료가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그 수입료는 네. 피해자들로부터 온 겁니다. 네. 그리고 고액이잖아요. 네. 그 고액을 피해자의 피해일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네. 명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피해자의 구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 수익으로 네. 수입료를 받은 거잖아요. 네. 정말 뭐 그냥 윤리적인 잣대를 안 대고 그래 네. 가해자는 그럼 변론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수입료 부분이라도 이게 이제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으로 내가 수임을 네. 한다 그러면 좀 합리적인 선에서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어떤 철학은 들어갈 수 네. 있지 않아요? 근데 수익 구조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뭐 떳떳하지 않을 것 같다 스스로도.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건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그 당 대표라든지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네. 하면은 거기서는 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네, 하는 네. 겁니까? 그 법을 뭘 만들겠어요? 예. 입법 로비가 가해자들한테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힘 가진 사람들 돈까지 가지니까 이제 권력도 갖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되죠. 나 이제 좀 출세하고 싶어라고 그냥 네. 솔직해지든지 뭐 네.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좋게 포장해 갖고 둘러대는 그게 그 위선 네. 그게 저는 좀 역겹다. 네. 예. 근데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청탁금지법의 유죄가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 이제 부산의료원의 원장인 허중환 원장 교수였나요? 그분이 이제 민정수석 때 좀 불필요한 정보, 본인이 더 그 임기를 채우고 싶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청탁금지법에 좀 유죄 혐의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 활동은 직업적으로는 어떤 윤리, 도덕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들이 정치와 관련이 돼 있을 경우 그러면 굉장히 정치의 수준이 혼탁해진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네. 법률 시장 이게 법률 서비스라는 게 네.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요. 네. 저도 뭐 자격을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땄다고 하지만 네. 이 자격이라는 게 저 개인의 어떤 사적인 네. 소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일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그 일을 하면 네. 그때 뭐 억울하다는 가해자를 변론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네. 이제 마인드나 철학 자체가 후퇴된 게 아닌가. 저도 뭐 많은 사건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뭐 사건 수임에 있어서 이 제가 뭐 떳떳하지 않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해자도 있어요, 당연히.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다 실패한 것도 있고 뭐 그걸 사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당사자들 자체가 이제 본인이 했던 말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좀 조금 완전히 떳떳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리고 이 둘러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또 정치적인 수사로 이거를 예.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뭐 정권하고 이제 충돌해서 갈등해서 뭐 이런 프레임을 자꾸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문제를 또 네. 정치 프레임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궁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해지면 네. 아유 뭐 그럴 수 있다 이러겠지만 거기서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네. 이 사람들 좀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네. 하겠지라는 마음에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사회는 이렇게 후퇴하는 건가? 또 비용을 치르겠구나. 비용을 치르고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회 구조, 가치들이 네. 한 발짝이라도 또 후퇴를 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우울감이 몰려오고 네. 진짜 의식 바르고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또 이 나약하게 좀 모함을 받고 그러면서 힘을 못 쓰고 네. 그런 거 아닌가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우리 새로운 미래에 지금 이런 시도들과 노력이 눈물겹고 그런데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게 예. 만들어야죠.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검사와 검사들의 싸움이고 그냥 복수 정치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분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기치들을 과연 올바르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낙연 대표님 지지선언 누락이 된 게 있어서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지역 375개 교회 연합체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허중범 대표회장께서 감사 예배 설교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성공을 기원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더 심하게 나라를 망칠 사람이라면서 이재명의 주사파, 범죄자 이런 세력들을 축출시켜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발전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 새로운 미래당의 시도들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중반으로 가고 네. 또 사전 선거 네. 투표일도 다가오고 많이 지칠 수 있는 때입니다. 좀 힘내고 긍정적인 언어와 또 미래를 네. 더 이룰 때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똘똘 뭉쳐서 10일까지 달려봅시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네, 저도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편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한번 좀 끝내볼까요? 자, 오늘의 미래는 이제 또 다른 내일의 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백석 가자. 고향 백석. 근데 진짜 제가 그냥 알아보고 길이 하나 있다.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열어가야 할 길. 자, 이제 함께 가자. 커다란 파도가 되어 새로운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낯설지